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 때도 이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도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게 주식인 줄 알았다면 그냥 모르는 게 더 나았을 법 싶다가도 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힘들어하실 분들 저희가 오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 선생님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늘 너무 시장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근데 아마 공통적으로 제일 궁금하신 게 시장이 지금 단기 저점을 확인을 했을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장, 미국 시장의 하락과 국내 시장의 하락 요인을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은행 업종, 자 2,200조 원에 달하는 그 비정상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제 은행 업종들이 다우지수를 크게 하락시켰고요. 또 기술주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미국의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하락이라든가 기술주들의 하락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렸던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늘어나니까 신용대출을 막았고 또 마이너스 통장 개설까지도 일단 강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이 느려지고 또 오히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층이 굉장히 얇게 형성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동향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즉 가장 안 좋은 시장 심리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형성된 증시 주변 자금들 아직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점권을 일단은 바닥권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손절하면은 바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게 거의 다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이벤트와 그에 따른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오늘 그대로 시장 흐름이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매기가 집중되는 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오늘 정책 회의가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곧 나온다라는 것이 같이 맞물렸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역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고 펀드에서 실제적으로 매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역시 오늘 움직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움직여줬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 그 움직임이 둔해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은 내일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은 매도 쪽으로 봐야 되겠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의 주요 이벤트들은 뭐가 있냐? 바로 대구 신공항입니다. 대구 신공항이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슈가 내리 있고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20조 원 정도 예상이 편입됐습니다. 가장 큰 게 신공항 관련 예산이 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클러스터라든가 수소연료 전지 개발 그렇다면은 결국에 ESS까지 나갈 수 있고 수소연료 전지까지는 나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VR, AR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신공항, AR, VR까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을지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 신풍 제약발 광풍이 어디까지 갈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말 뜨거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신풍 제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추세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신풍 제약의 주가가 움직였던 게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즉 그 영국의 FTSE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것이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는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층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풍제약이 지금 현재 위치한 주요 이슈들을 준비된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신풍제약이 부각받았던 건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 파라맥스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자, 이 요인으로 해서 1년 동안에 23배 경이적인 상승을 올리면서 거품이 많다. 이거 어디까지 갈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자, 이런 덕분에 신풍제약 오너 사도는 거의 6년 만에 18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92억을 처분했어요. 10배네요. 네, 저도 이런 사돈 만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8월 달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편입됐고 9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편입됐다라는 것. 특히 FTSE 지수 중에서는 글로벌 올캡 지수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글로벌 올캡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공신한 부분이 있어요. 신풍제약도 완전히 그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129만 주를 대략적으로 2,154억에 매각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사주 2% 처분해서 120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20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자사주 2% 매각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 신풍제약은 이제 돈 걱정할 거 없고 결국에 시설 투자라든가 R&D 쪽 이런 쪽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외국인들이 매수해 들어왔던 것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 편입을 앞두고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수한 창구를 보면 대략적으로 308만 주 한 달 동안에 8월 22일부터 9월 22일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대략 308만 주를 매수했는데 이게 뭐냐면 308만 주의 평균 그 금액이 대략 4,767억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평균 단가가 15만 4,678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주당 블록딜로 했을 때 이게 주당 16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결국에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도대체 MSCI 지수하고 FTSE 지수가 뭐길래 이렇게 올라갔나 외국계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왔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이 지수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편입된 기업체들은 글로벌화 할 수 있고 마케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신라제는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 있고 또 한 종목도 역시 상장 폐지 지금 거래 정지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을 본다면 자, 이들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했을 때는 결국에 경제라든가 금융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해서 자본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잘못 적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 시에는 대략 2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그 스톡 익스체인지에 편입됐을 때는 4조에서 10조 원 정도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 단계 매수를 튼튼히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과연 이것이 좋기만 하냐? 선진국 지수, MSCI 지수라든가 FTSE 지수가 과연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반대로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종목 지수에 편입됐을 때는 결국에 대형주 맥락들, 시가총액이 큰 중심으로 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주가의 불안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업체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의 엘리엇이라든가 현대차의 공격들 지금 들어서 정부 정책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시젠을 경영권을 흔들기 위해서는 2천억만 있어도 이거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독소 조항이고 그다음에 유망 기업들의 어떤 자본 조달 능력이 조금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의 가장 안 좋은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선진국 지수라는 게 두 개가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만든 지수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이익과 공공성에서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는 국내 거래소 증권거래소에 실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실 데이터가 이들 쪽 민간 기업에 넘어갔을 때는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막대한 이익이 결국에 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 공인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편입하기 때문에 재무 안전성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것도 나오고 거래에서 정지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나쁘기만 하냐 아니면 마냥 좋기만 하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과거 사례를 좀 그렇죠. 알려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08년도에는 품절주라고 해서 거의 100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자, 2016년 2월 달에 코데즈 컴바인이 파이낸셜 타임즈 스탁 익스체인지 여기 들어가면 지수가 급등한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쭉 2016년도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FTSE 지수에 편입했을 때 나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좋냐면 쭉 여기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성장 산업이라든가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들. 자, 이들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2016년 2월 달에 나왔던 것이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자, 이런 종목들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러면 외국계들도 관심 있기 때문에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금 유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 자금 조달 이후에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 대웅제약 역시도 같은 맥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왜곡되는가 하면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폐해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코데즈 컴바인을 보면 2016년 2월 달, 그 3월 달에 편입된다는 것이 나오면서 주가가 6배까지 쳤는데 준비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코데즈 컴바인 같은 요거는 올해 9월 달에 선진국 지수 편입된 거거든요. 신풍제약이라든가 9월 선진국 지수 편입 그다음에 잘해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것도 편입되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폐해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본다면 그 SK바이오랜드는 이제 SK가 아니죠. 현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고, 에클론, 에이스테크도 역시 많이 올라갔고요. 에클론이라든가 셀리버리라든가 이런 정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계들이 편입될 수 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관심 끄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들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9월 달에 편입된 것 중에서 성장 기업이 어떤 거냐 그리고 주가가 덜 올라간 게 뭐냐 그걸 보면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데즈 컴바인의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코데즈 컴바인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폐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2015년도부터 거래 정지했어요. 재무한정에서 떨어져서 실질 심사까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결국에 파이낸스 타임즈 편입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32,000원에서 1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 다시 밀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신풍제약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그 근거가 있는데 지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코데즈 컴바인이 2016년 3월 2일 날 FTSE 지수에 편입된다고 기사가 나갔어요. 그때 종가가 23,200원이었는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3월 3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결국에 주가가 여기까지 최고가 기준 했을 때 7.84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수 편입하는 날이 언제냐면 요 화살표가 있는 3월 21일이 편입하는 날이에요. 재료 노출로 네. 그다음 흔들리네요. 근데 재료 편입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 편입하는 3월 21일부터 주가는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점으로 하한가 간다고요. 그러면 대처하기도 힘들어요. 대처하기도 힘들죠. 그렇다면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든가 아니면 R&D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서 자금이 유입되든가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이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 편입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편입해서 상장 폐지까지 될 수도 있고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극복해야 될 한계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에 편입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부분 대신에 편입됐는데 덜 올라갔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즉석에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혹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기회가 아닐런지 싶은데요. 혹시 좀 보이는 종목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헐. 네? 왜요? 헐.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FTSE 지수에 편입된 기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것을 한번 보니까 공교롭게도 앱클론이 있었습니다. 앱클론이요? 기존에 이제 편입된 종목까지 제가 검토해서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앱클론을 보면은요. 한번 이거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잘 듣고 하세요.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R&D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익성 그닥 좋아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작년에 흑자 전환했다가 결국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앱클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항체 치료제 이 부분이 저를 잡아주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19 확진하는데 사멸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부각받았고 결국에 이 항체 치료제 부분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투자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다행히 이제 설명드리기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종목 투자자를 보면은 그 앱클론 같은 경우 보면 자,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외국계가 9월 18일 날 23만 주를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수 편입을 앞두고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외국계들이 아직 나가진 않았죠. 똑같은 물량이 나간 네, 건 안 보이네요. 나간 건 없죠. 예. 그러면 일단 지금 기관들 매수가 유입된 건 좋은데 주가별로 보더라도 증권사별로 보더라도 이제 9월 달부터 주가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가 수준을 본다면 에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희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월봉 상태로 보면은 결국 에클론 역시도 전고점 돌파를 했다 계속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본다면 전고점 때는 계속 좌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항체 치료제, 항암 치료제 부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권으로 보여요. 즉 여기서 보신다면 34,500원에서 에클론은 당분간은 48,800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외국계 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주가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새로운 장이 또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지만 주가가 올라지 못했고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된 상태라면 이런 것들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 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클론 지금 차트 보셔서도 알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적정 가격권을 오면 그때 한번 진입 고려하시는 걸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포따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